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 모범 사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업들의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그리고 유연근무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즉각적이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보안 업무 환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한 VD 환경 구축법을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트릭스의 SE 김상욱 이사님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김영성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트릭스 코리아에서 지금 일한 지가 한 10년이 됐고요. 그 소위 말하는 고인물로서 많은 좀 이 VDI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에 애저와 함께 했었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김영석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7년 정도 애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을 했었고요. 최근 클라우드 기반의 VDI 프로젝트를 많이 참여하게 되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은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상욱 이사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마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이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저희가 이제 시트릭스 on Azure라고 하는 클라우드 위에 VDI 서비스를 지금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에게 어떤 이점을 실제로 드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객사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좀 성공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VDI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서비스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립된 3가지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사님,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원격 근무 그리고 재택 근무 또한 또 유연 근무제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서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연속성이 중요해졌고 또 이에 안정적이고 또 안전한 스마트 워크 환경이 중요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2020년, 2021년에 가장 큰 화두는 코비드 19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일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무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든지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라고 하면은 뭐 보안이 아주 철저히 갖춰진 노트북을 갖고 그거 허가를 받고 가지고 나가서 정말 힘들게 네트워크 연결해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서 내부가 아닌 외부 재택근무라든지 혹은 스마트워크 혹은 커피숍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술들이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적용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뭐 신문지상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VPN 그리고 VDI 이 2가지가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CTX가 온 만큼요. 이 VDI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VDI 하면은 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 세미나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어떤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 사업을 리딩 하시는데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VDI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세미나를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VDI 하면요,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PC가 있습니다. PC가 있고요. 이 PC 위에다가 이 CTX가 사용하는 에이전트를
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요. 저기 어딘가에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네트워크에 VDI를 구성한 VDI 인프라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이거는 애저라고 하죠. 이 인프라 위에 나의 가상 머신이 있고요. 이 가상 머신을 원격으로 화면 스트림을 해주는 것을 VDI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화면을 보내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의 PC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가상 머신, 띄워져 있는 가상 머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C뿐만 아니고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태블릿 이런 데서도 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을 VDI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Citrix on Azure가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온프라미스 회사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 센터 내에 구성되어 있는 VDI 인프라에 나의 가상 머신을 회사 네트워크 안에서만 접속하는 게 기존의 온프라미스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Citrix on Azure는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zure 인프라 위에 VDI 인프라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밖에서 회사 내부지만 밖에서 보안 이 채널을 통해서 VDI에 접속해서 업무를 보고요. 이번에 코비드-19 같이 외부에서 접속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에이전트 설치된 PC를 통해서 나의 가상 머신에 접속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VDI다. 그래서 Citrix on Azure는 이렇게 클라우드 위에서 나의 가상 머신 VDI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그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VDI 필요성의 개념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기업들이 비즈니스 연속성과 업무의 안정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VDI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다양한 클라우드 중에서 애저가 지금 최근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트릭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고 있는데 애저 클라우드 기반의 시트릭스 솔루션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먼저 커밍아웃을 좀 먼저 하면요. 제가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한 2, 3년 전만 해도 좀 긴가민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말로 고객한테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베네핏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 올해 이 프로젝트를 몇 번 하고 특히 좀 위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위기를 잘 넘기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프라의 확장성엔 유연성. 뭐 클라우드 사업자 다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확장이랑 유연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불문하고 VDI는 사용자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컴퓨팅을 환경이 불문하고 얼마나 잘 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최적의 관리 환경까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종의 저의 간증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인프라 확장성의 유연성입니다. 이 긴급하게 VDI를 확장을 해야 될 상황이 있겠죠. 만약에 한 300명 정도 회사에서 사용하던 그 회사에서 갑자기 전 직원이 다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 그럼 몇천 명이 재택근무를 위해서 VDI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시다시피 하드웨어를 이 견적 내에서 회사에 가지고 오는데 그 선박 비용, 이 데이터 센터에 넣고 이걸 또 구성하는 비용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만약에 붙겠다라고 하면은 온프라미스가 국내 데이터 센터에 있다라고 하면 저기 런던, 남미 이런 데서 붙어서 접속을 하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스트리밍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솔루션인데 네트워크에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성능에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애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해결을 해줬다는 거죠. 제가
이 우주 덕후입니다. 그래갖고 우주 덕후 하면 이제 빅뱅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보면은 이 우주가 어느 특이점 시간이 되면서 팡 하고 터지면서 우주가 탄생을 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근데 이번에 애저를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고객사에서 갑자기 뭐 이번 주 내로 몇만 VM을 찍어서 서비스를 준비를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온프라미스에서도 이렇게 해보지 않았었던 거를 저한테는 이기종이었던 애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좀 심했고 잠도 사실 못 잤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한 것과 다르게 뭐 첫째 날 5,000개, 둘째 날 뭐 6,000개, 셋째 날 8,000개 막 이렇게 찍어내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이 클라우드가 이야기하는 확장성, 유연성이구나. 그리고 유연성 하니까요. 몇천 개 늘렸다가 또 사용자들이 회사에 다시 돌아오면은 또 몇천 개, 몇만 개 또 다시 줄일 수가 있어요. 또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하면 빅뱅이다라는 좀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환경 불문 최적의 사용자 UX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외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 취약 지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디서 붙건 어디서 접속을 하건 VDI 접속했었을 때 그렇게 네트워크 이슈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접속한다. 예를 들면요, 뭐 베트남에서 국내 데이터 센터에 있는 VDI 접속한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취약 지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성능상 이 성능이 나오기 어렵고 만약 유럽에서 붙는다 해도 동일합니다. 근데 애저는 전 세계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나의 이 VDI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이 관리는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상 머신, 내가 런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런던의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애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VDI, VM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 접속해서 내가 가상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취약 지역에 대한 약점 그리고 국외 접속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트워크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안에서도 사실 네트워크 취약 지역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광활한 그 애저 인프라도 이용했지만 시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같이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ED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Entitled Data Transport Protocol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평소에는 TCP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통신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옆에 지금 VDI를 띄워놓은 화면이고 뭔가 동영상이 잘 실행이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 취약 지역에서는 이게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트릭스는 이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TCP는 3핸드 쉐이크가 있고 이 3핸드 쉐이크 레이턴시가 높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UDP로 바꿔갖고 네트워크를 쏴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성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UDP로 돌아갔다가 또 정상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TCP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사용했었던 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인프라의 또 확장성과 또 유연성 그리고 또 사용자 경험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기업들이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도입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관리적인 측면은 어떤지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관리적인 측면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대용량의 어떤 업무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대용량의 업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이고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한 뭐 솔루션도 찾아봐야 되고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경험했었던 거는 애저에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했다. 거기에다가 CTX 솔루션의 관리 솔루션을 같이 올리니까 굉장한 편의성이라든지 사용성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뭐 저희 기술도 또 거기에 일조를 해서 회사 밖에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링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벤더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고객사에서 어떤 한 벤더하고 일만 해도 사실은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데 두 개의 벤더가 하나로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기술 지원이라든지 협업이 과연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시트릭스가 1989년에 창립을 한 이후로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속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소스 코드를 나눈 형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게이지가 되건 저희가 인게이지가 되건 문제를 해결은 항상 함께 하고요. 양사가 굉장히 그 조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 텍서포트 라인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본사의 대부나 아니면 PM 레벨까지도 같이 올라가서 그 양사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몸의 한 팀으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외부에 대해서 좀 뭐 모니터링 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 우주를 이렇게 멋진 화면을 보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이라는 게 발달은 했어도 이렇게 보면은 멋진 뭐 성운들이나 별들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허블 망원경이 이 대기권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트릭스도 이렇게 허블 망원경처럼 애저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애저 데이터 센터에 VPX라는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VPX라는 소프트웨어를 딱 얹힙니다. 그래서 애저 내부에서 VDI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래는 어떤 네트워크가 밖으로 나갔었을 때 그 네트워크를 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단에다가 이런저런 에이전트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VPX에서 이 클라이언트하고 VPX 간의 어떤 이 네트워크 흐름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용자들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 패킷이라든지 혹은 그 사용률에 대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그냥 생각하시기에는 화면만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화면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뭐 USB를 꽂았다. 그러면 USB를 위한 채널이 생성이 되고요. 클립보드,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PC에서 저쪽 그 가상 머신으로 한다. 그러면 클립보드라는 이 채널이 생성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실 때 보면은 퓨어 ICA 해가지고 실제 화면 보내주는 트래픽은 이만큼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클라이언트 드라이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PC에서 가상 머신 파일을 직접 또 옮길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한 번에 모니터링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관리자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우선은 특정 사용자한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가 도대체 얼마의 밴드위스를 쓰고 있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밴드위스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RTT, 실제 그 레이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80일 정도면은 사실 좀 쓸만하고요. 100 이상의 그 RTT가 발생하면은 이때부터 좀 이슈가 발생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DC 레이턴시하고 웬 레이턴시라고 있는데,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의 레이턴시,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DC 레이턴시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VPX 밖에서의 관문은 WAN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를 가지고 과연 이 사용자가 내부에서의 문제 때문에 성능이 느린 건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취약점 때문에 느린 건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서버 레이턴시, 그리고 게다가 접속한 IP라든지 그 IP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애저가 가지고 있는 관리 기능, 그리고 시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관리 기능으로 사용자, 특히 관리자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VDI 솔루션이 관리적인 측면의 장점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서비스 등을 또 접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이 관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 부족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하더라도 관리가 복잡하면은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뜻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VDI가 아까 주관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솔루션인 거는 맞습니다. 스토리지에서부터 네트워크, 서버, 하이퍼바이저, 또 그 위에 있는 윈도우 위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전부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객들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CTX 클라우드, 그 다음에는 DaaS on Azure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지까지 온프레미스에서 구성하던 방식 그대로 그걸 그대로 클라우드 위에 올려놓는 것을 IaaS 방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VDI를 위한 VM 그 워크로드 VM들도 여기 있고요. 그걸 관리하기 위한 관리 서버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테넌트 안에다가 관리 서비스하고 사용자 VM 영역까지, VM 워크로드까지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온프레미스를 표방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시트릭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걸 구성할 때 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관리 서버에 대한 사이징.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 서버로 관리하다 보면 관리 서버가 내려가고 뭐 하다 보면은 또 서비스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업데이트 스케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트릭스가 시트릭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관리 서버에 대한 관리 SaaS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윈도우즈 사용자 VM들 워크로드는 여기 그냥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다가 관리 서버들은 시트릭스가 별도로 이 클라우드 위에다가 프로비저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트릭스 커넥터라고 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연결을 해 놓는 거죠. VM들이랑 관리 서버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 관리 서버에 대한 관리는 시트릭스가 하고요. 그리고 애저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워크로드는 고객이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다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다스 서비스를 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CTX Virtual Apps and Desktops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가 시트릭스가 아까 말씀드린 시트릭스 이 사스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뭉쳐서 시트릭스가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요. 고객은 시트릭스한테 과금만 하면은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애저에 대한 컨섬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하고 사용자 사용 패턴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제 이 비용 정책도 같이 가져가는 방식의 다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이아스, 사스 그리고 다스 환경에서의 VDI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기업마다 이 환경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예. 기업들은 온프레미스, 또 하이브리드, 또 이제 퍼블릭을 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각각 다른 환경들의 또 VDI 솔루션도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시트릭스는 어떤 모델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모델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아마 여쭤보신 질문의 핵심은 결국에는 고객들이 어떠한 VDI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아마 고객들 분들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D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이아스 방식, 그리고 이 CTX 클라우드, 즉 관리 서버 사스 서비스 방식.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스 서비스는 CTX가 관리하고 워크로드 사용자 VM, VDI는 뭐 애저나 아니면 온프레미스에 놓고 고객이 관리하는 방식의 CTX 클라우드, 그리고 VDI 스탠다드 for Azure. 원래는 CTX Virtual Apps and Desktop Standard for Azure라고 하고요. 그래서 Azure의 VDI, VM을 올려놓고 거기에 CTX가 이 CTX 클라우드를 접목해서 하나의 다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이 구성 방식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구성 방식에 있어서 고객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들이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아마 뭐 카펙스, 오펙스도 생각을 할 거고, 이런저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술적인 방법, 편리성, 유연성, 고민하시다 이제 마지막에는 또 비용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VDI 시장과는 좀 다르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VDI에 접속하기 위한 포탈, 그래서 그 포탈에서는 마치 은행 사이트처럼 보안 소프트웨어를 PC에 내려주고 VDI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사용자 포탈이 있고요. 그 뒤에서 또 VDI 관리 서버 위에서 또 어떤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떤 이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국내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된 일들을 또 요 안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아스는 풀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CTX 클라우드 방식은 이 앞에 포탈 방식 그리고 뒤에 관리자 방식 일부는 지원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세 번째 다스 방식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만들어진 패키지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커스터마이징이 어떻게 될 거냐는 현실적인 좀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 제 발표에 좀 말씀드릴 거는 시트릭스가 그냥 온프레미스 VDI에서만 하던 거를 애저하고 결합하니까 이전의 VDI를 넘은 그 이상의 VDI가 탄생하더라. 그리고 제가 한 2년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고객분들한테 정말 좋은 밸류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 안전한 원격과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하는 시트릭스 VDI 솔루션과 그리고 VDI 솔루션 도입 시 고려해야 될 사항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되는 시트릭스 VDI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석 매니저님, 다양한 클라우드 중에서도 특별히 애저 기반의 VDI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애저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시트릭스 VDI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가장 큰 관심사인 비용 절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코로나와 같이 언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지 못하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자원을 준비하고 또 대기한다는 것은 매우 큰 비용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원을 준비하지 않고 실제 사용한 만큼 그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VDI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형태로 현재 재택근무용 VD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확장성적인 측면으로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요. 최근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폐쇄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비즈니스 변화에 맞춰서 전 세계에 대규모로 구축되어 있는 이러한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을 활용해서 VDI 환경을 구축하는 사례가 요즘 들어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VDI입니다. VDI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업무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업무를 보다가 키보드 타이핑이 조금만 느리거나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동영상 재생이 조금만 딜레이가 생기더라도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시트릭스 VDI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인 화면 전송 프로토콜을 그대로 애저 클라우드에 적용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온프렘에 구축된 VDI 환경과 거의 유사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저 클라우드의 주요 장점이 비용 절감, 또 유연한 확장성,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찌 보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자, 우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비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비용면에서 애저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뿐만 아니라 A사도 있고요, O사도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데스크탑 가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업무 PC고요. 이 업무 PC는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탑재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 운영체제가 대부분 윈도우즈 1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윈도우즈 10을 구동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와 애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하이브리드 베네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온프레미스의 E3 이상의 EA 계약을 갖고 계신 경우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온프레미스 라이센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라이센스 정책을 통해 가지고 타사의 VDI 환경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VDI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용과 확장성적인 측면에서 모두 걸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사용량 기반의 과금 체계입니다. 앞에 PPT에서 보여지는 그래프처럼 이 그래프는 실제 삼성전자에서 최근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재택근무자 증가에 따른 VDI 사용자 변화 추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같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재택근무 사용자가 늘어나고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사용자가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길지도 모르고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때로는 회사가 폐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자원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함으로써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VDI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4차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00명 이상이 VDI 환경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VDI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실질적으로 16,000명이라고 하는 사용자의 서버라든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온프레미스에 구축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자원을 필요할 때 즉시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체계 덕분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VDI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환경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 확장성과 유연성 면에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확장성 때문에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애저상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되고 또 확장이 된다 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확장성의 클라우드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로나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있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만 명을 위한 VM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자원이 낭비가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00명의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아무리 빠르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서버가 필요하고요. 물리적인 시스템들을 먼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와 관련된 시스템들, 스토리지와 관련된 시스템들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면에 대한 준비, 서버에 대한 발주, 그리고 발주된 서버가 입고되고 그것들을 설치해가지고 하이퍼바이저 구성하는 데까지 적게 잡아도 수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들을 기존 관리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서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뭐 3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이 어떠한 즉각적인 자원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즉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온프레미스에서 거의 구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VDI를 사용하게 되시면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셨던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 환경들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단 1, 2주 안에 관리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만 대 이상의 VM들을 배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물리적인 하드웨어 배치 없이 굉장히 손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인 즉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건물 폐쇄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메시지는 제가 실제 운영관리팀과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단톡방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메시지가 이렇게 고객에서 오게 됩니다. 내일 각 층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내일 10,000명 정도 사용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있는 저희 파트너 업체는 그때부터 사용자 VM을 배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배포를 하기 시작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면은 10,000대 정도 VM이 배포가 되고 그 다음날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지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고객사는 코로나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업무의 연속성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온프라미스에서 구축에 필요한 데 걸리는 수개월이라는 시간,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단 며칠 만에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차이가 직관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연결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자원들을 미리 생성할 필요 없이 하드웨어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입하게 되면 이 자원을 얼마나 쓸지 모르는 자원들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사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낭비라고 하는 측면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의 낭비가 줄어들므로써 당연히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걸린 직원이 다수 발생했다고 했을 때 회사는 결과적으로 회사 건물에 대한 폐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과 같이 어떠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업무를 볼 수 없으면 당장 내일 어떠한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어떠한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회사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시간들을 뺏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업무를 지원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VDI 환경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직원의 업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에 기존의 시트릭스 VDI를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의 확산이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와 기존의 온프레미스 간의 VPN이나 전용망을 통해서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만은 가능하다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관리 시스템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관리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표준 템플릿 또는 골든 이미지를 클라우드 상에 업로드만 시키게 되면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쉽게 수백 대 수천 대의 VM들을 배포할 수 있고요. 최종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접속했던 환경 그대로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에 배치된 VM에 접속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VDI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VDI가 갖는 다양한 업무의 지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워드나 엑셀 같은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요. 또 어떤 사용자는 그래피컬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들을 각각 사용자 요구에 맞춰서 별도의 풀로 나눠서 관리를 했어야 되고요. 별도의 풀로 나눠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리적인 시스템들이 나눠져야 되고 그것들이 통합돼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원의 유유자원들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엔 이미 각각의 목적에 맞는 그래픽 전용 VM, 컴퓨팅 전용 VM, 그리고 일반 사용자에 맞는 VM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우 어떠한 VM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어떠한 시스템들이 물리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될지를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고 정해져 있는 시스템들을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클라우드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조금 설명드린 게 요즘 클라우드 환경에 VDI를 많이 도입하는 고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해외 사용자를 위한 VDI 환경을 구축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 시스템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직접 가지고 해당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별도의 이런 VDI 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한국의 웬가속기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VDI 환경은 필연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접속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 제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저 기반의 VDI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에 VM을 전진 배치시키면 되고요. 사용자는 나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전진 배치된 VM에 네트워크적으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켜 줌으로써 엔드 유저의 업무 환경과 질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기존처럼 뭐 왼가속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높은 퀄리티의 업무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이고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곧 VDI 환경의 성능과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대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운영으로 무한한 확장성과 유연성은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객들이 솔루션을 도입할 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 부분이 사용자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고 성능이 좋아도 사용이 불편하면은 도입 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향상된 사용자 경험 같은 경우는 실제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들이나 혹은 그 기업들이 고객들에게는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용자 경험은 어떻습니까? 네. 사용자 경험에 있어 시트릭스가 제공하고 있는 데스크탑 화면에 대한 프로토콜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장 뛰어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접속 프로토콜 그대로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다양한 단말, 브라우저 등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에 위치하고 있는 시트릭스 VDI 환경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사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 환경에 변화 없이요.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에 접근을 하고 VDI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는 온프레미스와 거의 유사한 환경의 클라우드 기반의 VDI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팀즈와 스카이프 비즈니스라고 하는 화상 회의를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 화상 회의와 관련된 솔루션들이 결과적으로는 비디오 화면을 스트리밍 해가지고 쏴주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제약사항들이 많았고요. 특히 VDI에서 이렇게 비디오 화면들을 끌어다 쓰는 것들이 네트워크에 많은 부하들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트릭스가 HDX 프로토콜 안에 이러한 최적화된 모듈을 개발을 해서 이미 심어놨고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VDI 안에서도 충분한 퀄리티의 화상회의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보다 최적화된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비대면 시대에 확산되는 원격 및 재택근무 그리고 유연 근무제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애저 기반의 시트릭스 VDI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VDI를 애저 환경에서 접속하면 성능상 이유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VDI를 그 회사 네트워크 내에서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격에서 접속했었을 때 과연 이게 게다가 클라우드라는 이 환경에 접속했었을 때 성능에 이슈가 없을까?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접속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해외에서 접속했었을 때도 애저라는 그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끼리 또 전용망으로 빨리 접속될 수 있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접속했었을 때도 그 해외 사용자와 해외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떤 성능 이슈 그걸 빼서라도 나머지는 뭐 거의 뭐 로컬에서 그냥
사용하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양한 협력 업체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관리자가 접근 통제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AD 정책이라든지 혹은 시트릭스의 시트릭스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VPX라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와 접속할 수 없는 사용자를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외부와 내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접근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입한 시트릭스 VDI 라이선스를 가지고 시트릭스 온 애저를 비용 증가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시트릭스 VDI 라이센스를 회사에서 쓰던 거를 이제 이관이라고 하죠.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애저로 전부 다 옮긴다 라고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VDI 라이센스는 그대로 애저 위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라이센스 추가 구입은 필요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 시 다양한 기기로 접속을 하는데 바이러스 및 해킹 등으로 보안 및 차단은 어떻게 되는지, 또 PC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애저상에 위치하고 있는 VM을 접근 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지역이나 IP 기반으로만 접근을 하게끔 통제를 할 수도 있고요. 멀티팩터 인증을 받도록 제한을 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앙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바이러스와 해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애저상에서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큐리티 센터 같은 기능은 불특정한 다수의 브루트포스 어택 같은 게 발생을 했을 때 계속 로그인 시도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사전에 경고를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인가되지 않은 접속이 과도하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갑자기 접속이 시도가 되는 경우에 이거는 규칙에 어긋나는 접근이다라고 해서 관리자한테 경고를 주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인지시켜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PC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시트릭스의 접속 클라이언트 단말만 있으면 모바일 환경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태블릿 환경이라든지 접속할 수 있는 단말 환경만 있으면 대부분의 기기들과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제약사항들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거시 클라우드 SaaS 등으로 가면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위주의 보안 정책 관리가 힘들어졌고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시대에 확장성이나 보안 문제를 드러난 VPN보다 클라우드 엣지 솔루션으로 보안 정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온프라미스 상에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보호를 어플라이언스 위주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 혹은 재택근무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VDI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VDI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단 간에 이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SaaS에 대해서도 이걸 가상화를 통해서 SaaS를 실행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SaaS 앱처럼 실행을 할지 그리고 그 가상화로 실행한다라고 하면은 워터마킹을 나타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카피 페이스트 같은 정책들을 아예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와 유사한 솔루션들이 있을 테니까요.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저희 시트릭스에 연락을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트릭스 온 애저를 통해서 오피스 365를 사용할 경우 애저에서 지원이 부족한 보안 분야는 시트릭스에서 커버를 해주는지 궁금하고 보안과 관련해서 시트릭스가 클라우드상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요거는 아마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VDI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뭐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위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죠. 그래서 애저가 뭐 보안에 뭐 부족하거나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VDI를 그 안에서 업무로 올림으로 인해서 좀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사 VDI 사용 시 네트워크 점유율 및 리소스 문제로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때 이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시트릭스에 있을까요? 애저 클라우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스케일 기능을 제외하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반반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거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 밑에 또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그 WEM이라고 해서 특정 CPU라든지 메모리 사용률이 확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로드 밸런싱을 맞춰준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사용량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을 걸 수 있는 정책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시간대 뭐 특정 뭐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뭐 스레드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다 저희가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다 조정 가능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매니저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뭐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가 놀라웠었던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간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일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이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고 다음 기회에 또 그런 케이스들을 이 올쇼 TV에서 같이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많은 고객사를 방문드려서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수백 대 수천 대 VM들을 즉각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서비스로서 제공할 수 있는지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클라우드 기반이 될 수 있는 VDI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도 많은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 모범 사례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